자, 오늘은 갤럭시 S26의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거요, 그냥 예전처럼 화면 위에 필름 하나 씌워서 어둡게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방식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화면을 만드는 그 작은 픽셀 하나하나가 빛의 방향을 직접 조절하는 진짜 하드웨어의 혁신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페나 지하철에서 괜히 누가 내 스마트폰 화면 쳐다보는 것 같아서 슬쩍 가리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걸 비주얼 해킹, 우리는 어깨 너머로 훔쳐보기라고 하잖아요.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고 찝찝한데 사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훔쳐보기 문제가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기존 소프트웨어 방식과 이번 하드웨어 방식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4가지 핵심 요소,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하는 AI, 섬세한 그림을 그리는 GPU, 그리고 빛을 직접 다루는 패널의 마법과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는 통합 기술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도 쓰고요. 아주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고 정말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보가 옆에 앉은 사람한테 그냥 환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래서 화면 프라이버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쓰던 프라이버시 필터나 앱들이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화면 전체를 어둡고 뿌옇게 만드는 게 전부였어요. 마치 자동차 유리에다가 그냥 어두운 선팅 필름 붙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였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정작 내가 볼 때도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옆에서 작정하고 훔쳐보면 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임시 방편이었지 진짜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화면 자체가 이 사람은 봐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보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갤럭시 S26의 플렉스 매직 픽셀, 바로 이 FMP 디스플레이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그런 개념인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 위에다가 필터를 하나 더 씌우는 게 아니고요. 아예 디스플레이의 제일 작은 단위인 픽셀 안에다가 빛을 조절하는 장치를 넣어버린 거예요. 마치 픽셀마다 아주 작은 스마트 블라인드가 달려 있어서 정면에 있는 나한테만 빛을 보여주고 옆으로 새는 빛은 싹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술의 첫 번째 기둥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스마트폰의 프로세서가 모든 상황을 똑똑하게 판단하는 능력, 이른바 AI 보안 요원입니다. 이 모든 작전의 두뇌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스템의 AI는 진짜 영리한 보안 요원처럼 움직입니다. NPU라는 인공지능 칩이 전면 카메라랑 다른 센서들을 이용해서 지금 내 주변에 다른 사람 얼굴이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은행 앱처럼 보안이 중요한 앱을 켰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작동 방식은 이 2단계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AI가 지금은 프라이버시 모드가 필요하겠는데? 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CPU가 곧바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한테 지금 당장 프라이버시 모드로 바꿔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도 자동으로 쫙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제 두 번째 기둥, GPU의 역할로 넘어가 볼게요. GPU는 화면의 특정 부분만 가리거나 또 사용자에게는 완벽한 화질을 보여줘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을 처리하는데요. 마치 아주 유능한 아티스트 같다고 할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영역 렌더링, 영어로는 조널 렌더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화면 전체를 시커멓게 만들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치고 있는 비밀번호창 아니면 카톡 알림 메시지 이런 부분만 콕 집어서 가려준다는 거죠.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조널 렌더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GPU가 프라이버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효과를 적용하는 기술이에요. 덕분에 스마트폰 전체 속도를 느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옆 사람은 못 보게 막는 건 좋은데 정작 내가 보는 화면까지 어두워지거나 색깔이 이상해지면 그건 정말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기존 필터들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사용자한테도 화질 저하를 일으켰다는 거. 자,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이 리드 2.0 프로세스입니다. GPU가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프라이버시 모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밝기나 색상 변화까지 즉시 분석해서요. 10비트 색상 보정으로 색을 완벽하게 맞추고 정면 밝기를 확 올려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용자 눈에는 100% 완벽한 화질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기술의 심장, 그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디스플레이 패널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빛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디스플레이 안을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VRL이라고 부르는 액정층, 가상 굴절층이고요. 다른 하나는 멀티레이어 블랙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이 두 녀석이 한 팀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소형 스마트 블라인드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DDI라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이 각각의 아주 작은 서브 픽셀에다가 엄청나게 정밀한 전압을 딱 쏴줘요. 그럼 그 신호에 따라서 액정들이 착착착 하고 배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나한테 똑바로 오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아예 옆으로 새어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 원리가 바로 전반사라는 겁니다. 액정 배열을 잘 조절해서 옆으로 가려던 빛이 어떤 경계면을 특정 각도로 만나게 만들면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쪽으로 완전히 반사되어 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그냥 화면이 까맣게만 보이는 겁니다. 이야,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부품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이 더 두꺼워지지도 않고 성능 저하도 없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이 모든 걸 하나로 완벽하게 총합하는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인셀 구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하는 층을 별도의 필름으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디스플레이 패널에 만들 때부터 아예 한 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께는 그대로고 신호가 왜곡되거나 손실될 가능성도 확 줄어드는 거죠. 엔지니어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골칫거리였을 텐데요. 바로 크로스토크, 우리말로 하면 신호 간섭 문제예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양 옆에서 막 떠들면 정신없는 거랑 똑같아요. 화면을 보여주는 신호랑 프라이버시를 제어하는 신호가 서로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연결하는 부분에 아주 특별한 차폐 설계를 해서 두 신호가 서로 방해하지 않고 깨끗하게 전달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게 정리되죠. AP라는 주의자, GPU라는 아티스트, DDI라는 정밀 기술자, 그리고 패널이라는 무대 장치가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기술들이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AP는 상황을 파악하는 지휘자, GPU는 화면을 그리는 아티스트, DDI는 빛을 조절하는 정밀 기술자, 그리고 패널은 실제로 빛을 막는 수문장. 각자 완전히 다른 전문 분야의 기술들을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솔루션으로 묶어낸 것. 이걸 바로 이종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의 정말 멋진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던 화면이 이제는 누가 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이 똑똑해진 디스플레이가 열어갈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